이제 우리가 멀티스레드를 이제 좀 배워봐야 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조금 더 매우 골치 아파질 단계가 또 됐어요. 아씨, 객체지향 개념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또 스레드야. 맞죠? 괜찮습니다. 하면서 계속 객체지향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뭐 누적되면 계속 반복하고 치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뭐예요? 메인이죠. 메인이 스레드거든요. 스레드예요, 스레드. 메인 스레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했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일 환경에서 싱글 스레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객체도 만들고 연산도 하고 문제도 풀고 등등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메인 스레드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레드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뭐 t는 u 스레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익명 무형객체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t.start 이렇게 외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안 보면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은 여기서 여기까지 시작을 할 때까지는 스레드가 한 개였어요. 이름이 메인이라는 스레드 한 개로. 근데 이 메인 스레드가 스레드 한 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만 만들었다고 해서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t.start라는 메서드를 외치고 나면 요 시점, 요 스타트가 끝나는 이후 시점부터는 스레드가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메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t라는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데몬 스레드의 일종인데 여러분들이 메일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문서 워드 프로그램으로 뭐 어떠한 작업을 하다 보면 자동 저장되었습니다. 이런 거 뜨죠, 그죠? 이게 바로 뒤에서 돌아가는 데몬 스레드의 역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나오고요.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급하게 나가지 않을 거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이거 스레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모든 프로그램이 대다수의 스레드를 이용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습니다. 알겠죠? 자, 보죠. 자, 프로세스하고 스레드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프로세스는 뭐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창을 하나 띄워둘 수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구글 창을 하나 띄워둘 수도 있고 또 혹은 브라켓을 열어놓고 또 브라켓으로 작업하다가 또 이클립스 열어서 이클립스로 작업하다가 등등.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들어가 보면 작업 관리자 있죠, 그죠? 작업 관리자 맞죠? 여기 들어가 보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전부 다 알겠습니까? 이게 프로세스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PC의 코어가 몇 개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성능이라는 탭에 들어가 봅니다. 성능이라는 탭에 들어가 보면 저는 지금 멀티코어, 쿼드코어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전부 다 쿼드죠. 이 쿼드라는 게, 자, 보세요. 코어가 4개라는 거. 이 코어가 2개면 솔직히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요즘에는 더블 쿼드 코어라고 해서 8코어 나오죠, 그죠? 16코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어당 한 개씩 잡아가지고 스레드를 잡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능 탭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 내게 한 8개 이상 된다. 그러면 CPU 좋은 겁니다. 알겠죠? 예, CPU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틀어놓고 웹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은 아니죠. 동영상은 아니고 그 뭐 음악을 틀어놓고 또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들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스레드라는 개념은 자 여기 봅니다. 자 멀티태스킹 하는데 멀티태스킹은 일을 하다. 멀티는 2가지 이상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뭐 축구를 봐도 멀티플레이어를 원하듯이 맞잖아요. 그죠? 네. 박지성이가 그랬잖아.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2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멀티태스킹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멀티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거, 오디오, 곰오디오 틀어놓고 그리고 한글 워드 프로세스 파일 열어서 PPT 파일 열어서 작업하면 그것도 멀티태스킹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멀티스레드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 보죠. 카카오톡 메신저죠. 네.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프로그램은 얘는 실행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저도 카카오톡 해놨지만 여기 카카오톡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죠? 네.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얘는 우리는 가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채팅도 할 수 있고 이걸로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뭐요? 파일 송수신도 되고 그리고 친구 찾기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래 놓고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 받아 놓고 여러분들 딴 일 해도 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안에 여기 뭐죠? 이 안에 도대체 몇 개의 스레드가 들어 있는지 감히 짐작이 저도 잘 안 가네요. 친구 찾는 것도 하나의 스레드가 스타트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것도 하나의 스레드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렇게 개념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니다. 자, 멀티프로세스는 설명을 드렸어요. 멀티프로세스는 이야기가 수월하죠. 그죠? 네. 그런데 스레드는 자 보세요. 한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메신저 옛날에 뭐 네이트온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이트온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싸이월드, 세이클럽, 타키 그런 것들 대다수가 뭐예요? 네이트 같은 경우는 원격 지원도 됐었고, 그죠? 내부적으로 원격 지원, 그 스레드가 움직이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내부에 있는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에 보면 뭐 채팅 스레드도 있고 파일 전송 스레드도 있고 요즘에는 기능이 엄청 더 많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전부 다 내부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세부적으로 스레드들이 존재를 해서 스레드들이 존재해서 그 일들을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러한 스레드들은 한국말로 말하면 자, 따라합니다. 작업 단위. 이게 바로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스레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쥐락펴락할 정도가 된다면 말이죠.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프로세스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로세스 1에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프로세스가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스레드 두 개가 동시에 돌기 때문에 얘는 멀티 태스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얘는 프로세스 2는 싱글 스레드 한 개밖에 안 도는 것도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얘가 이런 것들은 워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업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아니죠. 여러 개 할 수 있나? 아니요. 그런 거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다 해요. 내가 말하는 거는 뭐 다운로드를 한다든가 혹은 또 뭐 별다른 또 작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워드나 PPT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작성을 하면 거의 뭐 작성하는 거에 편집하고 뭐 이런 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맞죠? 프로세스 한 개가 잡아먹고 싱글 스레드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 3도 뭐 내나 똑같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4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스레드 3개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의 CPU에 뭐예요? 코어가 전부 다 4개가 있어요. 맞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예요? 전부 다 메인 스레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 우리 알죠? 그죠? 얘가 메인 스레드가 있는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요. 일단 스타트는 메인이 끊어요. 그죠?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얘는 어때요? 그냥 쭉 이렇게 일련의 코드의 흐름대로 스텝 바이 스텝 혹은 스텝 바이 스텝을 하다가 프로그램의 if문이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이거 뛰어넘고 화일문으로 넘어가고 이런 분기가 일어나지만 여튼 얘는 하나의 스레드에서 분기를 하고 뭐 무슨 메서드를 호출하고 등등 지 혼자 일을 쭉 해요. 그죠? 맞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싱글 스레드 안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이게 바로 싱글 스레드더라. 메인 스레드. 그런데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메서드가 종료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블럭의 끝을 만나든가 아니면 리턴문을 만나든가 하면 메서드가 종료를 하죠. 맞나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메인 메서드는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홀 스택 영역에서 메인이 실행이 되고 메인이 어떠한 메서드를 호출하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래 되죠. 그죠? 그러면서 사라지고 일하고 사라지고 일하고 사라지고 결국에는 빈 껍데기가 되어서 메인 메서드를 종료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그래 배웠잖아. 예. 그렇게 해서 일련의 코드의 실행 흐름을 우리는 하나의 스레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라고. 그런데 이제 봅니다. 메인 스레드는 작업 스레드, 작업 단위 스레드를 만들어서 병렬로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 패럴렐, 이제 여기서 패럴리즘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얻어낼 때도 보면 싱글 스트림을 얻어낼 수도 있고 패럴 스트림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반복되는 단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CPU의 좋은 하드웨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한 개만 코어가 여러 개나 있는데 그걸 다 이용을 해야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하드웨어 성능이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개떡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멀티스레드를 생성해서 멀티태스킹을 구현을 한다. 싱글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프로세스 한 개로 코드 물론 여기서 분기도 있고 메서드 호출도 있고 객체 생성도 있고 등등 다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약에 이 프로세스 안에서 또 다른 스레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싶어. 다음에 한번 봅니다.
멀티 스레드를 통해 가지고 멀티타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한 개 있다면 이게 물론 요까지는 메인 스레드겠죠, 그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스레드를 한 개 만들었어. 만들고 스레드 점 스타트 외쳐버렸어.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건데, 요 놈하고 작업 스레드 2하고 메인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야. 맞죠? 맞나요? 이걸 우리가 자 따라합니다. 동시성. 영어로 concurrent. 알겠습니까? 동시성. concurrent. 알겠죠? 예, 요렇게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코드를 또 실행할 때 얘가 작업 스레드를 한 개 더 만들었다. 1번을 만들었다. 그러면 얘도 역시 이때는 몇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어요? 3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시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어때요? 병렬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직렬이 아니잖아, 이거는. 병렬이잖아. 그래서 요즘 현 시대는 모든 프로세스나 이제 이런 모든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게 기본적으로 동시성과 병렬성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 기사 시험에도 이런 단어가 등장했을 텐데, 그죠? 동시성과 병렬성이라는 게 등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창을 닫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작업 관리자에서 그냥 프로세스 죽이면 죽죠. 그런데 이 스레드라는 놈은 프로세스가 죽으면 따라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메인 스레드가 쭉 만들어 놨다가 이거 같이 동시에 이렇게 실행을 하는 와중에 메인 스레드가 얘네들은 메인 스레드하고 별개로 노는 놈들이에요. 알겠죠? 호출한 것은 메인 스레드에서 호출을 했겠지만 얘네들은 얘하고 완전히 별개적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종료가 된다고 해서 작업 스레드가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극히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 메인 스레드가 죽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인터럽트를 쳐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른 스레드들도 그냥 죽이게끔 만들어요. 대다수가.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스레드래. 프로세스 죽였는데 닫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창들이 뜨죠, 그죠? 그거는 스레드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프로세스 죽인다고 또 죽였는데 안 닫히는 것들 있죠. 그 스레드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만들면 사용자로 하여금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죠. 그래서 잘 만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특성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프로세스의 종료 이렇게 돼 있어서 싱글 스레드인 경우는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면 프로세스도 알아서 따라 종료되잖아요. 그죠? 메인 스레드가 주 스레드니까. 그런데 이제 멀티 스레드로 되어 있다면 실행 중인 스레드가 하나라도 있다면 프로세스는 미종료고요. 메인 스레드는 종료 때리고요. 근데 메인 스레드가 작업 스레드보다 먼저 끝나더라도 작업 스레드가 계속 실행 중이라면 프로세스는 종료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어떤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딩할 때 맞죠? 맞나요? 아닌가요? 큰일 났네. 벌써부터 이러면. 시스템 프로그램 프로세스도 멀티 스레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뭐라 하노?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은 잡겠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코드를 쳐보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러면 됩니다. 여튼 싱글 스레드까지 우리가 지금 단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멀티 스레드로 이제 멀티타스킹을 이렇게 얼마든지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레드가 많으면, 스레드가 뭐 한두 개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스레드가 한두 개인지 뭐 수백 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성능에 가보면 코어가 4개 있죠. 근데 밑에 보세요. 스레드가 지금 몇 개예요? 나는 그나마 좀 적게 띄워놔서 이 정도지. 여러분들은 뭐 게임도 띄워놓고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그죠? 말도 못하겠죠. 여러분들 몇 개 정도 돼요? 1634. 뭐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봐요. 이 스레드가 1960한 개인데 이 스레드를 누가 다 잡아서 처리하냐? 이 코어들이 다 잡아서 처리하거든요. 근데 코어는 4개야. 코어는 4개죠. 네. 코어는 한정적이야. 한정적인데 이걸 다 처리해 줘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안 나왔나? 아, 그렇죠. 요거 나오니.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동시성과 병렬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동시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어가 있어요. 코어가 이렇게 한 개 있는데 이 코어에서 스레드를 잠깐 실행했다가 그 다음 스레드 잠깐 실행했다가 그리고 또다시 1번 스레드 실행하는 놈이에요. 즉 옛날에 우리가 CPU가 싱글 코어였다. 맞죠? 싱글 코어였어요. 우리가 듀얼 코어가 나온 지가 언젠데 여러분들이 까마득하게 이제 잊고 있네. 듀얼 코어가 나온 지 얼마 불과 5년은 넘었네. 10년 정도 됐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4개, 8개, 16개 헥사 코어까지 나오니까. 그죠? 그래 나오는데 싱글 코어가 얼마 전까지였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코어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져와서 작업을 처리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스레드가 될 수도 있고 싱글 코어에서는요 스레드가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프로세스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뭐예요?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한 3개 띄워놨다. 3개 띄워놨으면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이 될 거잖아요. 그죠? 걔는 스레드 개념이 아니잖아. 일단은 프로세스 개념이다 보니까 프로세스 첫 번째 창을 잠깐 실행했다가 두 번째 창을 잠깐 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을 잠깐 또 실행했다가 이게 바로 CPU 스케줄러에 의거해서 이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CPU 지 마음대로 따라 물론 우선순위는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셋 프라이어리티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10으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그게 거의 또 안 먹힐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몰라요. 그거는 JVM이란다. OS의 CPU 스케줄러는 그 누구도 세상에 몰라요. 만든 놈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이 프로그램 잠깐 돌렸다가 이 프로그램 잠깐 돌렸다가 우리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의 코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있다면 여러 개의 스레드를 요거 잠깐 실행했다가 저거 잠깐 실행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어가 하나인 게 효율성이 좋을까요? 2개인 게 좋을까요? 당연히 2개가 좋죠. 4개의 프로세서가 돈다면 2개의 프로세서가 돈다면 하나의 싱글 코어라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50% 돌리고 50% 돌리고 50% 돌리고 50% 돌리고 이래 되지만 듀얼 코어라면 한 코어에씩 한 개의 스레드를 잡고 100%씩 다 돌릴 수가 있잖아. 산술적으로 바라봐도.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는 동시성과 이렇게 병렬성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동시성을 컨커런시라고 하고 병렬성을 패럴리즘이라고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코어 1, 2가 스레드를 한 개 잡고 이렇게 돌린다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코어 스레드가 2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죠? 2000개가 가까이 되는데 이게 병렬성이 먹겠습니까? 병렬성 먹죠. 동시성도 같이 먹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 결론을 지어놨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 멀티코어라는 게 듀얼코어, 쿼드코어를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싱글코어를 지원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 보통 여러분들 집에 가면 쿼드코어나 좀 좋은 PC 사셨으면 뭐 더블 쿼드코어나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진짜 자기가 얼리 어답터다. 그러면 뭐 선생님은 지난주에 i5 7세대 중고로 하나 샀습니다. i5 7세대 33만 원에 샀습니다. 엄청 싸게 샀습니다. 다 디벼봤거든요. 다 디벼보니까 대구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애가 하나 올렸더라고. 41만 원에. 계속 내가 내고 쳤지. 자, 그래서 자, 조용히 합니다. 빨리.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여튼 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대부분은 멀티코어이기 때문에 우측 그림을 요 그림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 보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병렬성을 이렇게 쿼드코어라면 4개 아니면 더블 쿼드코어라면 8개. 그죠? 이렇게 그려 나가면 되는데 아까 스레드 수가 2000개 가까이 됐는데 당연히 동시성을 같이 지니겠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동시성과 병렬성을 여기 보세요. 하지만 워낙 스레드가 많아서 동시성과 병렬성을 동시에 가지는 형태가 대부분이 아니고 100%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한 것 뿐이지 뭐 요즘은 이거 두 개를 플러스해서 많이 쓰죠.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동시성과 병렬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아시겠죠?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시성과 병렬성까지 뭔지 알았고, 자, 일단은 강의를 한 파트 끝